NIB 초대석입니다. 요즘 서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15만 부를 팔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발간한 1인 출판사 소아다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을 복각해 재출간한 김동근 소아다리 대표를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출판사 하면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인 출판사 다소 생소한데 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책은 설비가 없어도 종이하고 잉크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외주로 맡기고 이제 대표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출판사를 이제 1인 출판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없는 거죠. 네, 사장이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는 요즘에는 초판본을 복각하는 뭐 전문 출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일본어다 보니까 일본어 학습서를 처음에 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서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활로를 이제 모색하다가 이제 문학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이제 고전 문학을 내기로 했는데 이미 큰 출판사에서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서 경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뭐 수백 권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경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디자인적인 요소로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큰 출판사의 그 전집은 한 가지 디자인으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없는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해서 비록 이렇게 시리즈가 많진 않지만 한 권 한 권이 다 개성이 있는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으로 복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권이 나와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출판사 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혼자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힘드시리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소아다리에서 출판한 책이 한 달 만에 15만 부,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팔렸는데 그동안 발간한 책들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비결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전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어린 왕자 같은 세계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초판본을 내기는 냈어요.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착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만족한 독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판본도 좀 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이 진달래꽃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이거는 192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그대로 한번 복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책을 알릴 수 있게 이제 홍보도 많이 했지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또 누구를 낼까 하다가 김소월, 뭐 윤동주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낸 것이 바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런 책이에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까? 네,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뭐 영화 개봉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네. 더 이제 판매량이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은 뭐 원래 출판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보다는 이제 대학에서 다른 걸 전공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출판사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 이유나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인천의 인하대학교 일어 일본 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인데 뭐 조금은 연관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반도체 영업을 하게 됐어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되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너무 적성에 안 맞고 재미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괴롭더라고요. 오늘도 가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러다가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해야 되고 그러면 인생이 좀 재미없는 인생이 될까 봐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심사숙고하다가 책은 한 권 한 권이 다 다르고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매번 작업하는 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판사 취직을 알아봤죠. 그리고 출판사에 늦은 나이에 30이 넘은 나이에 출판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우고 거기에 큰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독립까지 하게 됐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걸 찾아서 선택을 하신 거군요. 네. 그 지금 현재 출판업계가 많이 어렵고 요즘 책들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존의 책을 이제 기존에 나온 초판본을 아까 이제 복원해서 다시 이 책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책의 구성이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가로로 써 있고 책장을 넘기는 방법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옛날 책은 옛날 책은 세로로 써 있고. 그럼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가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만 해도 이런 걸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20대 독자들은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신기한 부분도 이제 좀 작용을 해서 그런 이유로 구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제 특별해 보이고 그런 골동품을 수집하는 느낌, 헌책방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느낌,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또 보던 그런 생각들 또 향수에 젖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요즘은 뭐 책이 잘 팔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인쇄 기술이나 그런 게 지금보다 많이 어렵고 했기 때문에 그림 같은 걸 잘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글씨만 넣는다던가 하는 식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디자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되게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데 그게 뭐 1년, 2년 이러면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50년 전이다, 100년 전이라고 하면 그거는 촌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클래식이 변치 않는 클래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베스트셀러, 또 지금 차별화된 것이 아닌가. 네, 그게 그 디자인 자체도 이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용도 좋고, 뭐 시인도 유명한 시인이지만 디자인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책은 그 이 책 판매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뭐 하루가 뭐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고 또 아주 분주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혼자 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근데 일과나 이런 거는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출판사의 일과는 이제 아침에 9시서부터 시작을 해요. 똑같이. 근데 그때는 서점에서 주문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네. 주문을 뭐 팩스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는데 그걸 한 10시 반 정도까지 주문을 받아서 그걸 모아서 이제 물류창고에 출고 지시를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도 하기를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편집과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 출고 관리를 하느라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밀려들어서 네. 예, 전화 배터리가 뭐 한 1시간, 2시간이면 다 닳아버려요. 전화도 수십 통, 수백 통씩 와가지고 어느 하나 뭐 제대로 잘 처리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아유, 뭐 아주 행복한 고민이신데 그럼 뭐 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내 생각대로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 전에 있던 제가 몸담았던 출판사는 이제 직원이 여럿 되는 중견 출판사였거든요. 그러면은 회의도 해야 되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좀 좌절이라고 해야 되나 실망감을 좀 느꼈어요. 네. 내 아이디어로 책을 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이 생기면 또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웠던 기획이 좀 뭉툭해지고 좀 처음 의도하고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혼자 하고 싶어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우리 나름대로 뭐 틈새 시장이라 그럴까 또는 어떤 역발상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 전략이나 또는 어떤 기획력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황인 출판업계에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이제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나 뭐 기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래된 책이고 굉장히 익숙한 책이에요. 신기하다거나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닐까 해서 그 관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진달래꽃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김소월 시인이 경성에서 그 당시 경성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주는 형식의 이벤트를 했어요. 작은 봉투에 담아서 소포 봉투에 담아서 우표도 붙이고 주소도 김소월 주소도 넣고 그다음에 속달 지금은 택배지만 그때는 다 소포로 붙였으니까 속달로 속달 도장도 찍고 해서 직접 보내주면은 그 받으시는 분이 마치 정말로 한 100년 전 과거에서 온 듯한 물건을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감성을 좀 자극하고 진짜로 김소월 시인이 보내줬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자극해 보려고 했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서시를 다 외울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윤동주라는 사람을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시인에 좀 더 가깝게 시인의 좀 흔적을 느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이 원고철이에요. 이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윤동주 시인의 육필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을 꾹꾹 눌러 썼을 시인을 생각하면 책이 어떻게 또 더 귀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장치를 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책보다 이 원고를 더 좋아하셔서 이거 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낼 때 선별을 할 때 어떤 책을 낼 것인가 할 때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거는 시인 윤동주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의 시집이에요. 그래서 윤동주가 담고 싶어 했던 정지용 시인의 시집도 이제 같이 내서 영화에도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같이 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이거를 재밌게 봤으면 이것도 재밌게 느껴지고 또 그 다음에 낸 것은 이제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은 백석 시인이 딱 100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료 시인들하고 나눠 가져가지고 윤동주가 너무나 구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무명이었기 때문에 자기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겨우 빌려서 손으로 다 일일이 받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게 드리는 선물 뭐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세 권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나요? 이 관련 상품으로 이렇게 따라서 쓸 수 있는 필사책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원고지가 같이 들어있어서 같이 시를 읽고 보고 읽는 것뿐 아니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된 책을 내고 있어요. 그게 저희 마케팅 핵심이고요.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광고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쪽으로 독자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홍보도 하고 책도 알리고 뭐 그런 방법을 썼는데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됐어요, 거기가. 예, 그렇군요. 예. 아유, 지금 보면은, 말씀을 듣고 보면은, 뭐, 마케팅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 아주 대규모 출판사 못지않은 기획력이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오셨군요. 네. 큰 회사에서는 이 글을 하나 올릴 때도 공식적인 글을 올려야 되는데, 작은 출판사에서는 저 혼자니까 그냥 개인적인 것도 써서 보내고 책 만들다가 이 부분 실수가 생겼다 이런 것도 올리면서 좀 더 독자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대표님 지금 SNS를 통한 홍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SNS나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이 너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들을 많이 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네. 그 서점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현재 출판 시장 그 업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출판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단군 이래 뭐 최고의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매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책 소비가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 책을 읽는 거 말고 다른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쓰시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서점이나 출판사 쪽에서도 그 전과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서점도 그냥 모든 책을 갖다 놓는 서점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 분야의 책을 깊이 있게 진열하는 식으로 해서 독자의 발걸음을 좀 끌 수 있게 변화 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환으로 기획을 했는데 만지는 재미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는 느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만지고 느끼고 책장에 꽂아놓을 수 있고 또 네. 그런 재미를 들릴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출판 업계의 전망, 지금 이제 다각도로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중소업체는 또 어떻게 경쟁을 또 키워나가야 될까요? 네. 중소업체는 뭐 저는 뭐 중도 아니고 소업체지만요. 큰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대량 판매를 해야 되니까 모두의 입맛에 맞는 책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꼭 많이 팔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특정한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책들, 특별한 책들을 만드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아주 바람직한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아다리에서 김 대표님께서 출판하고 싶은 책, 아주 이제 뭐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앞으로는 어떤 책들을 출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초판본이나 오래된 책들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더 연장시켜서 지금은 시집, 이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의과대생이다 아니면 책을 주고 싶다 의과대생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가령 뭐 옛날에 나온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옛날에 나온 해부학 책이라든가 물리학도다 하면은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그림이 있는 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고 소장할 수 있는 초판본을 내는 게 현재로서의 계획이에요. 네. 그럼 소아다리는 그 앞으로도 이렇게 1인 출판사 형태로 계속 해나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계속 1인 출판으로 하고 싶어요. 한계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좀 많이 바빠서 그런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게 또 영원히 가지는 않으니까요. 언젠가는 이 붐도 끝나고,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천천히 혼자서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어서 이제 독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출판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서점이나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독자를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적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꼭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책이 아니라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서도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광고하는 책 말고도 서점에서 숨어 있는 책들을 한 번씩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출판업계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우리나라가 뭐 학문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발달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 읽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또 네. 인천이 올해 4월까지는 그 세계 책의 수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독서 붐이 좀 일고 또 우리 1인 출판사의 어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어떤 기획력이 우리 국민들의 독서 붐을 좀 일으켜서 앞으로 또 많은 책 읽기 습관을 좀 갖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 소아달이 우리 국민들 책 읽기에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책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윤동주 시인이 처음 낸 책이 어떤 건지도 한번 우리 이 소아다리를 통해서 한번 보고요. 앞으로 많은 독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